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로 K를 읽다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에미상 시상식.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한국 콘텐츠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감독상을 포함해서 6관왕을 달성했고 또 배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인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각종 시상식을 휩쓴 오징어 게임의 저력 무엇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에미상 백인들의 잔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백인 문화권의 콘텐츠가 줄을 이뤄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배우가 아니고 한국계 배우가 후보에만 올라도 네. 굉장히 열광을 하고 또 언론에서 보도했던 바로 그 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타이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영어권 드라마 배우가 특히 남자 배우가 주연상을 받았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편은 좀 아쉬운 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 감독상을 받으면 작품상하고 각본상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기존의 미디어 매체 환경하고 지금 새로운 미디어 매체 환경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상하고 각본상을 받았던 석세션은 케이블 TV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OTT 그러니까 글로벌 OTT. 온라인으로 보는 그런 플랫폼의 드라마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분이 돼 있네요.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글로벌 OTT의 작품들은 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신경전이 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징어 게임은 사실 작품상하고 각본상도 다 받았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주연 배우상 이렇게 주고 그런 다음에 그 바람에 오영수 배우가 조연상을 받는 게 지금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저는 비영어권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가 남우주연상 받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군요. 또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미국의 에미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에미상이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상 하면은 이제 오스카라고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미국의 최고의 상이죠. 사실 아카데미상 하면은 그런 작품성도 보지만 굉장히 대중적 흥행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중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방송 프로그램도 굉장히 시상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계의 아카데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계 아카데미. 그래서 심사하는 방식도 몇몇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카데미처럼 그 텔레비전 아카데미 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검수하듯이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심사 끝나고 나서 3개월 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세계 방송 콘텐츠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미상의 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의 이제 지명도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상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만 수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대중적 인지도가 없으면 여기에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자, 오징어 게임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봤는데 이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이 어땠는지 좀 기록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 에미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에미상이 있습니다. 국제 에미상도 있고요. 또 비프라임 그러니까 비황금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있는데 프라임 시간대 그러니까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만 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미국인의 3분의 1이 이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시청 시간이 16억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허. 이게 단위로 해석을 하면 연 단위로 18만 8천 년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아유. 2위와의 차이가 3억 시간입니다. 2위가 기묘한 스토리 네 번째 시즌이고요. 그리고 이 본 사람의 95%가 해외 사람들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나라 16시간 채울 수 없겠죠. 우리 예. 인구 규모로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효과도 있지만은 최고의 드라마 시리즈로 평가받는 것이 왕좌의 게임인데 이게 지금 8년 동안 방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컨텐츠가 169억 회 정도 조회수가 이루어지는데 오징어 게임은 몇 달 만에 17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루어졌던 조회수를 오징어 게임이 이런 관련 컨텐츠 조회수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네. LA 시위회 같은 경우에는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작년 9월 17일에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LA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날을 선포할 정도로 야. 미국 사회까지도 이렇게 오징어 게임 열풍에 휩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칸 영화제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에미상 모두 이제 한국인이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유독 우리 한국 콘텐츠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거는 양날의 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것이 이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찬욱 감독 그리고 봉준호 감독 그리고 황동혁 감독 이정재 배우도 지금 연기한 지 30년이 됐거든요. 물론 예. 그들 입장에서는 신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싸이가 예전에 박남수타에 불렀을 때 뭐 중고 신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일종의 문화 마그마가 폭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권 최초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예. 기쁘다라고 하지만 좀 예. 씁쓸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 생존 게임, 더 나아가서 데스 게임인데 자기들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제 한국이 그걸 이제 가져가 가지고 먼저 했다고요? 진출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생존 게임이나 데스 게임에 머무르고 있지 않거든요. 예.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떤 그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인 그 틀이 좀 굳어 있는지 그런 사회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데스 게임이나 생존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잔인하게 사람을 살상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인의 취향에만 함몰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화두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해냅니다. 봉준호 감독의 뭐 기생충도 그랬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민주화의 산물로 그동안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적용 실험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좀 공통분모로 어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동안의 우리 컨텐츠들이 주로 영미권은 이런 걸 좋아하겠지. 뭐 일본은 이런 걸 좋아하겠지. 라고 컨텐츠를 만든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배우가 나와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형식을 빌리는 거죠. 뭐 생존 게임이라든지 K-팝으로 치면 뭐 힙합이나 EDM 이런 어떤 수단과 본질에 잘 융합된 측면들이 좋은 결과 지금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걸 과연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발굴을 많이 활발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워즈 드라마의 시리즈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도 화제예요. 저희 스타워즈 주인공 발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스타워즈 시리즈는 어벤져스 시리즈와 다르게 한국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마니아를 그렇죠?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약간의 좀 자식이 아버지를 해야 하는 우리 정서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고 장르적으로도 이제 우주 SF이기 때문에 좀 받는 측면이 약간 좀 수용성이 떨어지는데 다만 이제 백인을 주로 했었는데 스타워즈 시리즈에 이렇게 이정재 배우라고 하는 아시안이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다만 그동안의 선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할리우드에서 주로 아시아 배우를 이제 탑 배우로 모셔다가 주로 악역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황비용의 이연걸이라든지 또 우리 배우인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도 탑 배우인데
이 할리우드에 가면 주로 악역으로 나와요. 아. 근데 이번에도 약간 우려스러운 게 알려진 바로는 스타워즈의 본편이 아니고 스피노프, 그러니까 파생 콘텐츠인데요. 네. 시스를 주인공으로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시스는 어둠의 세력의 군주입니다. 네. 제다이 기사의 반대쪽에 있는 세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 역할로 이정재 씨가 나오게 되면 악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다만 이병헌 씨가 할리우드에 진출했을 때 완전 악역은 아니었어요. 약간은 악역스럽지만 나름대로 좀 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아마 자존심 때문에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시스라고 해도 네. 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로 캐스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진정한 인기가 있기 위해서는 내용을 좀 바꿔야지 배우를 가지고 소진시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스타워즈 시리즈 언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촬영이 예. 이제 올 말이나 이제 내년에 상영이 될 것으로 촬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아직 시작도 안 있거든요.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